안녕하세요. 오늘 핸드폰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 노트 아니고 샤오미 미 노트 10이에요. 폰에 무려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이슈가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CC9 프로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는 글로벌 버전이라서 박스도 조금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소개와 언박싱 해볼게요. 자, 그럼 언박싱 해볼게요. 박스가 되게 크다. 짠! 먼저 핸드폰. 얘는 되게 묵직한데? 유심 트레이 핀, 사용 설명서, 보증서, 그리고 젤리 케이스, USB 케이블, C타입이에요. 충전기. 먼저 메인 스펙을 볼게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그리고 5개의 카메라, 6.47인치 엣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5260mAh의 배터리 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핸드폰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오, 디자인 예쁘다. 전원키, 볼륨키. 유심 트레이가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하단에. 그리고 아래쪽에 스피커, 마이크, 이어폰 단자, USB 포트, 그리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적외선 센서와 마이크, 그리고 여기 앞에 카메라 바로 위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 카메라 5개, 그리고 플래시 이렇게 있고요. 카톡티가 당연히 있을 줄은 알았지만 카톡티가 굉장히 많이 솟아있네요. 그러면 핸드폰을 켜서 한번 구경을 더 해볼게요. 초기 비밀번호 설정에는 지문, 패턴, 핀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있고요. 일단 디자인만 보면은 엣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꽤나 삼성 핸드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물방울 노치도 들어가 있고요. 엣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굉장히 동글동글한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해보면요. 빌드 퀄리티는 꽤나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먼저 크기는 157.8, 74.2, 9.7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08g이에요. 역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배터리가 큰 용량이라 들어온지 무게는 200g이 넘고요. 앞, 뒤 모두 고릴라 글라스 5를 사용해줬어요. 듀얼심이 들어가고 엣지 디스플레이, 아모레드 6.47인치예요. 1080, 2340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19.5:9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PPL은 398이고요. 최대 밝기는 600니트, HDR 10을 지원을 해요. 안드로이드 9 버전인데요. 10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MIUI 11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730G 8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고요. 옥타코어의 GPU는 아드레노 618이에요. 메모리는 6GB 램에 128 저장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외장 메모리를 미지원해요. 카드 슬롯이 없어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후면 카메라예요. 먼저 위에서부터 카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먼저 500만 화소의 조리기 2.0 광학식 카메라고요. 10배 하이브리드 줌이 가능해요. OIS가 들어간 망원 카메라예요. 두 번째는 1200만 화소의 조리기 2.0 광학식 2배 줌이 가능하고요. 인물 사진용이에요. 망원 카메라고요. 드디어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의 조리기 1.7이 들어간 카메라인데요. 삼성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센서가 들어갔어요. 광각 카메라고요. 7개의 렌즈가 들어갔대요. 4축 OIS고요. 레이저 아웃포커스가 지원이 돼요. 테러랄셀 기술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이 가능해요. 그 밑에 2000만 화소의 조리기 2.2 초광각 카메라고요. EIS가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200만 화소의 조리기 2.0 접사 카메라예요. 1.5cm의 초근접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고요. 여기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5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촬영을 해보고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폰은 촬영 후에 RAW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촬영은 2160 30프레임, 1080 30, 60, 120, 240프레임, 720, 960프레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해요. 전면 카메라에는 3200만 화소의 조리기 2.0 1080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요. 전면 카메라에 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나중에 촬영해보면서 뭐 손떨림 방지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블루투스 5.0이 지원하고요. 배터리가 5260A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30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30분이면 58% 충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은 풀 충전이 가능하고요. 색상은 3가지가 있는데요. 아우라 그린, 미드나잇 블랙, 그레이셔 화이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카메라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전에 소리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음량은 크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질이 약간 좀 산만해요. 그리고 아쉽게 모노 스피커고요. 스테레오가 아니라서 좀 많이 아쉽네요. 화면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있어요. 핸드폰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박스 안에는 설명서, 보증서. 그럼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쇽. 동영상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질은 그냥 평범해요. 보통 뭐 그냥 우리가 보는 익숙한 그런 화질 정도였고요. 그렇게 막 쨍하거나 지나치게 선명하다 뭐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면서 촬영되는 카메라를 잠깐 봤는데요. 핸드폰에서 플리커 현상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요. 예전에 삼성에서 잠깐 나왔었던 벚꽃 에디션으로 나왔었던 그 색감처럼 색감이 약간 좀 분홍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뭐 오류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또 그렇게 느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카메라가 너무 궁금하니까 카메라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일반 사진부터 일반 카메라. 우와, 이거 지금 50배 줌이 된 거거든요? 블럭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줌이 굉장히 많이 되죠? 짠! 근데 50배 줌인데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1억 800만 화소. 1억 800만 화소로 찍고 제가 바로 결과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리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5초 정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한번... 우와, 깨끗하다. 이 카메라가 야간에도 밝게 찍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드로도 나중에 찍어보고요. 촬영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브이로그 모드를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쉬운 녹화와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 요즘 핸드폰이 진짜 좋긴 좋아요. 그쵸? 아까 접사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코를 가까이 가서 짠! 근데 지금 카메라를 조금 갖고 놀았는데 핸드폰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짠!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로 찍어보고 있고요. 어때요? 손떨림은 지금 여기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색감도 제 입술 색깔이 원래 이렇게 형광빛 도는 주황색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주황빛이 많이 나죠? 어두운 곳에 가면 우와, 되게 밝게 나온다. 일부러 어두운 곳에 와서 찍어보는데요. 굉장히 밝게 잘 나와요. 짠, 이렇게 하면은 오,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밝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진짜 밝게 잘 나오네요. 신기하다. 짠, 이거는 전면 카메라고요. 역시 삼성 카메라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 샤오미 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표현이 더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색상도 자연스럽게. 짠! 요렇게. 주간에 후면 카메라로 찍어보고 있는 건데요. 확실히 촬영하는 화면에 보이는 것도 후면 카메라는 손떨림이 굉장히 잘 잡히게 보여요. 색감은 조금 쨍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 90 프로보다는 그 쨍함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간단히 구경해 봤는데요. 먼저 큰 특징에서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 엣지 부분에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툭티가 심하다는 거, 요 두 개 빼고는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모노 스피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인데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은데 저장 속도가 꽤 걸리는 편이라서 그것도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카메라를 감당하기에는 스냅드래곤 730G가 조금 버거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요. 조금만 갖고 놀아도 카메라가 굉장히 발열이 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발열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아직 촬영을 많이 해보진 건 아니지만은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배 줌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줌이 되는 정도겠지 했는데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줌이 되는 편이라서 그것도 꽤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1억 800만 화소로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근접 사진, 줌 땡긴 거 이런 거 다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오로지 사진 촬영만 가능하다는 점. 물론 사진 촬영을 했을 때는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동영상 촬영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1200만 화소와 500만 화소에서만 줌 기능이 가능하고요. 1억 800만 화소와 500만 화소 카메라에서만 OIS가 지원이 돼요. 저는 이 제품을 봤을 때 카메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카메라보다는 배터리에 약간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260mAh잖아요. 그 큰 용량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적어도 하루 반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갈까? 거기에 스냅드래곤 730G를 넣어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럼 진짜 한 이틀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도 심하고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제가 원래 앞에 소개할 때 PPI는 소개하지 않는데 오늘은 소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요. 해상도를 1080, 234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PPI는 398이에요. 그리고 한 4년 전에 나온 S6에서 해상도가 1440에 2560 그리고 577 PPI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걸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성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배터리는 5260A를 넣어줬고 해상도와 픽셀 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냅드래곤 730G까지 넣어줬는데 배터리를 어디서 잡아먹는 걸까?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은 편이라면은 스냅드래곤 730G가 이 5개의 카메라를 받치기에는 조금 버거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궁금증에서 나온 제 생각일 뿐이에요. 스냅드래곤 730G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게임하는 핸드폰으로 적합할까라는 생각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그래픽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해상도와 픽셀 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GPU도 떨어지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PPI도 떨어지고 게임폰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하루 반나절 정도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그렇게 맞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고 어딘가에 이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 큰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줬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샤오미 미 노트 10 한번 구경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